자, 반기문 사무총장 드디어 측근을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멈춤 이런 사인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대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 아니냐. 여야를 불문하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 욕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서 지금 논란이 커졌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놨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예.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가 싹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하게 들리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반기문 총장다운 화법. 네, 시중에서는 반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정말 반기문 총장다운 얘기를 내놨다. 네. 네.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직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결집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신국의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된다면 유엔 회원국들과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가장 핵심이죠. 바로 대선 출마 문제, 또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보시기에는 정치의 문을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이건가요? 이거는 일단 가장 관심이 대선 참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예. 이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건 전 총리라든지 김황식 전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이분들도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또 대선 출마를 검토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치 참여 안 한다 아니면은 대선 출마는 내 생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엔 사무총장에만 집중한다. 현재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조수인 차장 분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국 차기 대선으로 가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자, 동정민 팀장, 제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이 논란에 대해서 민감한 데가 바로 청와대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너무 떠버리면은 청와대가 힘이 빠지는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사실 반기문 총장이 향후 대권까지는 반기문 총장이 출마냐 불출마냐 지금 입장에서 밝힐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저 정도의 예. 입장이 최선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작인 게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만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한번 관저에서 회동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는데 미얀마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반기문 총장이 참석을 하거든요. 물론 만난다고 해서 국내에 무슨 정치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벌써 그렇게 되면 취임 후에 5번째 만남입니다. 상당히 많이 만난 셈이고 그런 지금 이런 좀 예민한 순간에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또 화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대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워낙 불신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그렇다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가 대권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2016년 말까지는 사무총장 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이제 차기 주자를 조금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동정미 팀장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분 반기문 총장이 아니냐 세간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청와대 핵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만약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간 오더라도 지금은 굳이 한 명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무성 대표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박 대통령과 합의 잘 맞아서 그런 걸로 오히려 쭉 갈 수 있다면 김무성 대표가 차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기문 총장과도 지금 박 대통령이 이미 4차례나 만나면서 상당히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DMZ 세계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 총장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명의 후보를 지금으로서는
이게 같이 키워나가는 예.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그럴 수 하는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자, 조수인 차장.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기름장어다 이런 별명도 있고 그런데 외교부 예전에 출입을 하셨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네, 반 총장이 외교관 시절부터 붙은 별명이 바로 기름장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내놔도 이리저리 빠져나간다. 아, 예. 그래서 붙은 별명인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아무리 반복되는 질문에도 절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 총장 특징 중에 하나, 반드시 고위 외교관이나 고위 검찰 간부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1시간 정도로 아주 유려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기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핵심을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기자들에게 어떤 선문답식의 그런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귓가에 들려왔다가 그냥 빠져나간다 해서도 기름장어라는 별명인데요. 이번에 오늘 새벽에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더라도 출마인지 아니면 불출마인지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한 두 가지 양쪽 모두의 길이 다 열려있는 예. 그런 입장을 내놨다는 것 역시 반기문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반반 총장입니다. 그 말은 반의 반만 해도 성공할 거다. 이런 외교가의 이런 오래된 예전부터 들려 내려오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반반 총장이 정치 반 외교 반 또는 여당 반 야당 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부인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이 측근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실세들을 접촉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권노갑 상임고문은 그걸 직접 얘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면은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얼마만큼의 교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띄우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노갑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3일날 출판 기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어제 얘기한 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 다른 분이에요? 두 분이 예, 얘기한 게? 다른 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가지 채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한번 대통령으로 띄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반기문 총장이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받고 측근들이 움직이는 건 불확실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서는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접촉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동정민 팀장. 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밌는 분을 또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를 예.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한 독특한 가수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예. 가수 일단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영상인가 본데요. 네. 지금 여성 한 분을 지금 손을 잡고 네, 있는데 여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수염이 있습니다. 네. 여성이 아닌가요, 그러면? 남자 가수입니다, 실제로. 예. 콘치타 부어스트라는 남자 가수인데 오스트리아에선 상당히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도 여자 같네요. 상당히 여자 같고 5월 달에 유로비전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는데 5월에요. 예. 그 당시에도 저런 수염이 자란 긴 얼굴과 짙은 화장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 사람이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기문 총장이 오늘 만나서 이 가수를 상당히 격려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반기문 총장이 또 실수도 하나 했다고 하던데 어떤 실수였을까요? 그 실수하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Russian leadership all the times. I have taken note. I thank particularly President Fischer and government of Australia. Before answering to your question, ladies and gentlemen, I'm told that inadvertently I recognize Austria as Australia. I think. Sorry for that, but I think you know that there is no kangaroos in Austria. Sometimes this happens. I hope you'll understand. I hope you'll understand, Mr. Minister.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리아 방문 중에 이제 저런 유엔 컨퍼런스를 이제 주최하는 과정에서 저런 실수가 있었는데, 예. 뭐 오스트레일리아 사실 우리도 헷갈리는 많이 경우가 헷갈려요, 저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반기문 예. 총장이 어쨌든 실수를 했고, 저 실수한 거를 이제 측근이 알려줘서 곧바로 거기서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헷갈리나 봅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저런 농담처럼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다. 반기문 예. 총장이 한 발언이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자국을 오스트레일리아와 헷갈리지 마라. 호주, 예. 오스트레일리아와 헷갈리지 말라고 할 때 설명할 때 늘 쓰는 용어랍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그거를 쓰면서 오스트리아에 내가 관심이 많다라는 네. 거를 이제 오히려 표명을 했고 저렇게 티셔츠를 들고요. 네. 사과의 표시로 저기 티셔츠에는 이제 노 캥거루인 오스트리아가 쓰여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반기문 총장 얘기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관심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줄어들 것 같네요. 자, 이번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고요.